여기서 치고 여기서 치고 여기서 치고 여기서 쳐. 이걸 동시에 올려. 그럼 화면이 돌아가잖아. 이제 영상에서 이렇게 움직이겠지. 근데 댄서가 계속 나와. 갈 거야? 캡볼을 사고서 처음으로 이제 들고 나서 찍는 것기도 하고, 그리고 마이크랑 연결해서도 처음 얘기를 해보는 거란 말이죠. 집에 마저 가서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럼피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복귀라 할 것도 없긴 했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 영상 배경이 바뀌었죠? 네, 이사를 왔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올렸던 게 24년 5월 24일, 자그마치 2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좀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간만에 왜 이렇게 왔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빠르게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나이가 2살 먹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집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같이 사는 인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혼자 살게 되었고요. 진짜 그 영상 올리고서 한 2달 만에 이렇게 이사를 갔던 것 같아요. 이사를 와서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24년도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큰 이슈라 한다면 이제 카니에 웨스트. 얘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라이브 익스페리언스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음악에 맞춰서 뭐 퍼포먼스를 할 거다. 이제 댄서를 구한다는 이제 지인의 스토리를 보고 100명을 모은 거였는데 100명 댄서를 한 번에 다 구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10명한테 나눠서 한 명당 10명씩 이렇게 구해가지고 총 100명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의 리더로서 참여를 했죠. 뭐 사실 리더라고 해봤자 결국 중간 다리로 이제 소식 전달하고 이제 뭐 이런 거 미리 배워서 알려주고 뭐 그런 거였는데, 와, 그때 당시에 진짜 대단했습니다. BTS긴 한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제 섭외를 하고 나서 공연 전날 리허설하고 공연날 바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카니의 무대인데 그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일단은 그 리더들 10명만 와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갔죠. 처음에 이제 모르는 얼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색어색한 느낌으로 있었어요. 이제 막 안무를 배우고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알려줘야 되지? 하고서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리고 들어가고서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대낮에, 그때 7월이었으니까 굉장히 뜨거울 때였는데 이제 태양볕에 햇빛 다 받아가면서 뭐 동선이고 기준이고 없이 그냥 배웠어요. 그냥 배웠고 가서 알려줄 거다 해가지고 의문투성이긴 한데 일단 배운 거죠. 밥도 막 살짝 날씨가 덥다 보니까 좀 가있기도 하고 마실 것도 없어가지고 막 제가 커피 사서 같이 나눠서 마시고 꽤나 이제 스트레스풀하게 시간을 좀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저녁이 된 거죠. 사람들 막 오가고 막 이제 경기장에서 오오오 막 이런 소리도 들리고 이제 다들 채워지고 이제 공연 시간이 다가온 거죠. 기다리고 있다가 다 모이세요 해서 모였죠. 모여가지고 되게 긴장되는 마음으로 나란히 서 있는데 이제 뭐 가자 해가지고 막 한참 걸어가지고 경기장 딱 들어가는 데 있죠. 선수들 있는 딱 그 입구 거기에서 딱 다 같이 서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때 당시 아마 카니가 좀 지각을 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긴 한데 저도 왠지는 모르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디렉터들끼리 막 얘기를 했어요. 막 숭숭숭숭 얘기하고 뒤에서 뭐 어쩌대 저쩌대 막 소문만 들려오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외국 디렉터가 앞에 서더니 나는 여기서 잘릴 각오로 할 거다. 이제 카니한테 우리가 항의하듯이 가서 하자. 지금까지 안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완전 즉흥으로 갈 거다. 저 사람 말 안 들을 거다. 그냥 내가 하는 거 따라오고 약간 저항하듯이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지? 막 연습 겁나 막 땀 흘리면서 햇빛 맞아가면서 뜨뜻한 물 마시고 막 살짝 신 밥 먹으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다 잊어버리래. 다들 이제 충격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 이제 외워서 해야지. 뭐 그때 셋리스트도 막 이거 순서 이렇게 되니까 다 외우세요 해서 막 엄청 외웠었거든요. 되게 정신없이 막 하는 와중에 맞아. 공격적인 노래가 나오면 뛰어갈 거다.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카니발이라는 노래였고 그거를 이제 아는 친구들이 이제 막 와 미쳤다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때 몰랐거든요. 뛰어갈 준비만 언제인지 모르니까 일단 하고 있고 공연을 시작을 했고 진짜 이게 맞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트로 아시죠? 오 이렇게 나오는데 다들 가자 하길래 이건가 보다 싶어서 저도 열심히 뛰었죠. 아마 맨 앞에 있었을 거예요. 막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그때 하나 정해져 있었던 거는 그게 돔 형태였을 거예요. 그 가운데
근데 이제 거기를 올라가자.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 말란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막 기어 올라갔어요. 카니에를 아마 마주했을걸.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가면 같은 거는 되게 독특한 의상을 입고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카니에랑 타이달라 사인이랑 같이 해가지고 서 있었고, 저랑 이제 댄서들 다 같이 해서 거의 100명이 이제 그 돔 위에 올라가지고 막 이제 기어가듯이 막 모션을 하면서 있다가 나란히 서가지고 이제 디렉터가 바운스 막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따라하랬으니까 견눈 줄로 같이 막 바운스 하고 막 오 막 이런 거 하고 있고 막 약간 그런 식으로 막 되게 저항하듯이 시위하듯이 뭔가 그렇게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내려가니까 다 같이 뛰어내려가가지고 막 한 바퀴 경제 삥 돌고, 그러다가 카니가 이제 랩하면서 겁나 뛰어가니까 저희도 같이 엄청 쫓아갔었어요. 한 30분 정도가 20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엄청 달리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의상도 막 프리 사이즈여서 딱 원 사이즈였거든요. 신발도 무슨 삭스화여서 발바닥도 되게 불편했고, 누구는 막 신발 벗겨지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막 옷 다 지저분해지고 막 그래서 되게 약간 불편하긴 했는데 열심히 뛰었고, 그렇게 다들 도파민이 터진 상태로 공연이 마무리됐었는데, 막 곡에다가 안무에다가 막 이런 거 막 배우고 했었는데, 싹 갈아엎고 뛰라니까 그때 밤하늘에 확 뛰는데 관객들이 그때 3만 명인가 2만 명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와 하는데 그런 함성은 또 저 처음 들어봤죠. 되게 차원이 다른 도파민이 돌았고, 막 뛰는데 또 날씨는 좋아서 위에 별이 되게 반짝거렸던 게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달렸던, 그리고 도파민이 엄청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무대 들어오고 나서는 다 같이 땀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막 박수치고 막 너희가 만들었는 등 막 그런 되게 감성적인 그런 되게 약간 따뜻한 말들이 되게 많이 오갔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끝이 났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2024년을 뭐 했냐면 딱 그게 유일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사를 갔고 카니에를 봤었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7월 여름을 이제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나서 준비했던 게 이제 로드 투 킹덤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크래비티라는 아티스트의 댄서로 같이 했었고요. 1차, 2차, 3차, 4차에서 로드 투 킹덤, 이제 말 그대로 킹덤으로 가는 길 해가지고 약간 라이칭 되고 있는 아이돌들을 그룹 모아서 이제 퍼포먼스 경연을 벌이는 프로그램이었고요. 맨 처음에는 제 기억으로 2020년도쯤? 22년도쯤인가? 로드 투 킹덤 온앤오프를 1, 2, 3, 4차 같이 했었고, 이번에는 크래비티로 같이 했었는데, 타이트한 일정에 빠르게 경연을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정신없었고, 디렉터분들도 기물이 되게 많아요. 퍼포먼스나 이런 무대로 경연을 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장비도 많고 도구도 많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댄서 입장에서도 춤도 춤이지만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고요. 사실 크래비티 무대에서는 1차 빼고는 거의 춤을 안 췄었어요. 그 나중에 영상을 혹시나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뒤에 움직이는 문이랑 뭐 가스 철 박스 같은 거 있는데 그걸 뒤에서 열심히 옮기고 있었고요. 화면에서 저를 찾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화면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씁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무대를 그렇게 퍼포밍을 한다는 걸 경험을 했어서 되게 재밌었고요. 그래서 3, 4차까지 해서 1등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게 의미있게 하고 이제 연말에 저희 팀 행사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이제 2025년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사비를 들여서 일본 투어를 3월에 갔다 왔어요. 자체적으로 투어를 준비해서 도쿄, 나고야, 오사카 순으로 아마 갔다 왔을 거예요. 총 3주 정도 되는 긴 투어였고, 이제 도쿄에서 9일, 그리고 나고야에서 한 4일, 나머지 일주일 정도로 오사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지인들 집에 얹혀서 지내거나, 감사하게도, 그리고 잠시 이제 또 호텔방을 잡거나, 막 저렴한 데 찾아서, 중간 주말마다 이제 배틀을 나가거나, 이제 거기 아는 지인들 통해서 워크숍을 열어서 또 워크숍을 진행하고, 좀 알차게 춤으로 가득 채워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되게 좋았던 경험이 뭔가 10몇 년 차 되다 보니까 그 크럼프라는 춤에 대해 조금 매너리즘이 온 상태였고, 계속 수업만 하고 뭔가 배울 기회도 뭔가 많이 없었다면 없었달까, 연습하고 트레이닝 하는 거에 대한 그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서 뭔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조금 무리해서 일본을 그렇게 갔다 왔었고, 가서도 사실 췄던 춤들은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아쉬움이 너무 가득했고 되게 자존감도 뭔가 낮아질 때였어서 제가 춤으로 채우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친구들 만나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은 했지만 힐링한 느낌으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3주를 되게 알차게 보냈고요.
이제 일본을 갔다 오자마자 이틀 뒤에 저랑 친한 동생이랑 같이 이제 댄스 행사를 하나 했었어요. 제가 원래 하던 체인지라는 행사랑 그 친구가 하던 블랙리스트라는 행사가 있었고, 저는 이제 매치업으로 이제 댄스 배틀을 하고, 이제 세션이라 그래서 이제 잼을 하는 조금 소규모 이벤트였고, 그 친구는 토너먼트 배틀을 하는 친구였는데, 저희 팀 통해서 슬램이라고 러시아의 이제 1세대, 이제 러시아의 파이어니어, 선두주자죠. 이제 한국에 오기로 했는데, 이제 좀 이런 거 하고 싶다 해가지고, 마침 재밌을 것 같다 싶어서 선택을 제가 이어서 받기로 하고, 저희도 마침 행사를 하기로 했었어가지고, 그때 막 브랜드 협찬도 어떻게 끌고 와서 진행을 했었고, 성황리에 잘 맞춰서 재밌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3월 말에 행사를 그렇게 하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작년 7월이죠. 그때도 칸에 관련된 게 또 올라온 거예요. 와, 미쳤다. 바로 또 이어서 이렇게 올 줄은 몰랐는데 왔네? 마침 또 스토리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봤나? 뭐 봤어요. 그래서 바로 또 연락을 했죠. 그때도 이제 팀의 리더로 함께해서 되게 많은 인원들과 같이 했고 거의 20명 가까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서 그때도 열심히 달렸고요. 이제 그때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낮에 온 인원들만 잠깐 리허설을 하고, 공연도 이제 길지 않게 이 곡에서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저 곡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했는데 딱 그대로 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카니에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한 9월쯤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10월 제가 러시아, 이제 정확히는 블라디보스톡을 가게 됐었는데, 이제 이제 운동 알려준 형의 회원님이 그 댄서를 구하신다 그래가지고 저를 또 감사하게도 이어주셔서, 그때 당시에 근데 K-POP 커버 대회 심사 같은 거였어요. 심사를 할 사람 찾는다 그래서 이제 저를 연결해 주셨고, 저랑 연락을 하다가 이제 공연할 인원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때 저는 이제 심사만 하러 가고 공연팀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연을 갔고, 이제 비행기가 아니고 이제 배를 타고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배 타고 가는 거였는데 괜찮을까 해서 하루 딱 24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막상 배를 타보니까 되게 시원하고 기분 좋고, 딴 것보다 밤에 이제 같이 갔던 친구 중에 사진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밤에 이제 별을 찍는 게 너무 이쁘게 나온 거예요. 막 노을 보면서 막 이제 괜히 맥주 한잔 하고 감상에 젖어서 막 진지한 얘기도 하고, 동생들과 좀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블라디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때도 그 주최 측에서 좀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원래 일정은 하루였어요. 일정은 하루였는데 그 앞뒤로 막 3일, 4일씩 주셔서 거의 일주일 가까이 되게 재밌게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평소에 약간 술 같은 거 안 먹는데 약간 여행 가면 먹고 싶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동생들도 먹고 싶다 그래서 괜히 막 보드카도 마셔보고, 우연치 않게 맛집 하나를 찾아가지고, 유명한 데는 아니었고 동네에 그냥 펍이었는데 해물버터구이 같은 게 너무 맛있어서 그건 한 2-3번 먹었던 것 같아요. 대게를 먹고 싶었는데 가고 싶었던 데가 막 계속 다 문 닫아가지고 야, 못 먹는 거 아니냐 했는데 끝내 먹었고요. 그리고 막 러닝도 하고 되게 여러모로 되게 즐겁게 여행을, 그리고 일정을 보고 왔고, 본 무대 때 되게 참가자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전에 심사를 온라인 심사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유튜브가 아니고 러시아 유튜브에서 루튜브인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들 올려놓은 거를 이제 엑셀로 링크랑 팀별로 싹 받고, 그걸 제가 점수를 채점을 하는 거였어요. 이제 예선을 그렇게 보고서 8팀인가 10팀인가 이제 올라가고, 그걸 이제 보고 현장에서 이제 저지를 하는 거였는데, 그때 심사를 봤던 게 저랑 러시아 댄서 2명이랑 이제 그쪽 관계자 측에 이제 되신 분하고 총 4명이 같이 봤고요. 그때 당시에 참가팀이 굉장히 좀 있었는데, 뭐 영상에서 봤던 걸 이제 실제로 보여준 친구들도 있었고, 이제 새로운 것도 준비해서 왔던 팀도 있었는데, 막 배경 영상도 준비하고 의상에다가 퍼포먼스까지 너무 멋있게 준비해가지고, 일단 퍼포먼스 퀄리티에 굉장히 놀랐었고요. 두 번째로는 K-POP을 사실 한국에 있다 보면 K-POP의 영향력을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해외에 있다 보니까 와, 이들이 이만큼 좋아하고 있는구나, 이만큼 K-POP의 영향력이 크구나라고 느꼈던 게, 럭키드로우처럼 해가지고 이제 팔찌를 차고 이 번호에 따라서 상품을 주는 걸 했었는데, 스트레이키즈 앨범, 뭐 뉴진스 앨범, 여러 유명한 이제 아이돌 앨범들을 가지고 상품을 해서 줬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와서 받는 친구들 표정이랑 반응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일단 그 액션만 봐도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 앨범을 갖는다는 게 되게 특별한 의미구나, 저 친구들한테.
그런 생각을 했었고, 같이 갔던 그 공연하는 친구들도 케이팝을 같이 섞어서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이제 아는 노래가 나오거나 막 그런 걸 했을 때 엄청 이제 펜스로 가려져 있었는데 그 펜스로 다 뛰어들어가서 핸드폰을 들고 찍더라고요. 심지어 아이돌이 아니고 그 동생들 모아서 같이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했던 팀이었는데 너무 좋아하고, 끝나고 나서 막 사진 찍자고 해서 한 30분인가 다 계속 사진만 찍혔을 거예요. 누구는 선물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심사쇼를 하고 끝나고서 이제 사진을 몇 장 찍기는 했는데, 막 그런 식으로 뭔가 한국에서 온 댄서들에 대한 기대가 클 거다, 사진 엄청 찍을 거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걸 직접 체험하니까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K-팝에 대한 그 영향력을 되게 많이 느낀 시간이었고,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서 한국으로 무사히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는데, 그때도 중국의 대련이라는 데를 경유해서 잠깐 3시간 정도 해서 덕분에 중국 여행까지 잠깐 하고 왔었고, 이제 그렇게 특별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거의 바로 이어서 일정들이 계속 시작됐는데,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연초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끝없이 펼쳐지는 시상식의 향연이었어요. 물론 이제 방송 무대를 자주 서는 친구들한테는 그게 되게 일상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스트릿 댄서로 오래 있었다 보니까 그런 방송 무대를 연달아 선다는 게 되게 특별한 의미이기도 했고, 꽤나 재밌었던 만큼 힘들었던 시간이기도 했어요. 사실 춤을 추고 일을 한다는 게, 그전에도 해왔지만 뭔가 이걸 진짜 수많은 무대를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런 걸 어떻게 해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같이 무대했던 친구들에 대한 경외감도 들었고, 그리고 수많은 아티스트들, 그리고 되게 큰 무대들을 경험하면서 되게 보고 느낀 점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무대 섰던 게 H.O.T. 올해가 이제 30주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셔서 되게 오랜만에 컴백을 하셨어서 같이 했었고, 그래서 아이디, 크래비티, 몬스타엑스, H.O.T,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니까지. 일단 아이디스 무대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때 신인이었어서 작년에 데뷔했으니까, 크래비티도 오랫동안 같이 해왔었는데 같이 또 이래 시상식 무대도 같이 돌았고, 그리고 몬스타엑스 분들하고도 처음 해봤는데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골든디스크 했을 때도 그때 무대를 몬스타엑스랑 제니님 무대를 했었는데, 같이 준비하다 보니 꽤나 저건 자꾸 했다. 열흘이 지났고요. 이제 그동안 이제 열심히 찍다가 도중에 그런 실수를 하고 알아차렸지만 충격이 헤어나오지 못해서 또 뭐 이렇게 미뤄졌고요. 근데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다시 찍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몬스타엑스 제니 무대까지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골든디스크를 준비하면서 거의 한 2주 정도, 다른 시상식들 다 끝나고 거의 2주 정도를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거의 뭐 매일같이 모시고, 제니 연습도 거의 매일 있었거든요. 제니 무대 연습도 매일 하면서 이제 몬스타엑스 분들 연습까지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꽤나 정신없이 보내고, AA란 무대가 있었고, 이어서 골든디스크 무대까지 해서 이 시상식 시즌에 대만을 2번을 갔다 왔는데, 골든디스크 때도 되게 재밌게 대만을 가서 꽤나 하드한 일정으로 무대를 준비했어요. 이제 흔히 2탕 뛴다, 3탕 뛴다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다른 회사 무대를 2탕을 뛰어본 건데, 굉장히 정신없더라고요. 이제 소통도 양쪽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의상도 이제 같은 데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그전에도 이제 뭐 크래비티, 아이디 같이 하거나 몬스타엑스 크래비티 같이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움직이는 인원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같은 데서 이제 옷만 갈아입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시상식 같은 경우는 남자 댄서들이 특히나 부족해서 연말에는 이제 같이 움직일 팀처럼 이제 구성을 해서 같이 돌아요. 네, 그 시즌에. 저도 이번에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긴 한데,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같은 회사 거는 같이 놀았는데, 다른 회사끼리 들어오면 사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꽤나 정신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3탕, 많게는 4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많이 하는 친구들 보면서, 와, 어떻게 저걸 또 외우고, 그리고 의상도 갈아입고, 뛰어와서 갈아입고 해야 되는데, 무대와 대기실 거리도 또 멀고, 꽤나 난장판인 백스테이지인데, 아무튼 그렇게 무대까지 다녀오고 하니까 뭐 다른 무대들 다 마찬가지고 다 열심히 준비하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막 끝났습니다 하는 느낌이었는데, 제니 무대 같은 경우는 잊을 수 없던 게, 이제 보통 가수가 있고 아티스트 뒤에서 백업을 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제니 같은 경우는 이제 디렉터 분들이
그 라이제니에서 랩핑하는 파트에 크럼프를 넣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크럼프를 하는지 모르고 섭외된 상태였고 그냥 그 제니 무대를 하는데 하겠냐 해서 너무 당연히 오프코이스 완전 하겠다 했는데 크럼프 파트를 잠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꽤나 길게 4-8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1, 2, 3, 4, 5, 6, 7, 8 4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한 2-30초 되거든요. 근데 그 분량을 아티스트 앞에서 그 긴 퍼포먼스 중에서도 30초, 2-30초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아티스트 앞에서 있다는 게 그것도 제니 무대 앞에서 꽤나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했던 뭐 위덴보이즈 멤버들이나 아니면 다른 댄서분들이나 그 진짜 하다까리 하는 댄서분들 사이에서 같이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스트릿에서는 그래도 오래 했다고 해도 이제 그런 방송 쪽에서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재밌었고 정말 많이 배웠고 올해는 되게 춤을 많이 배우고 이제 안무 같은 것들 배우고 그리고 무대 같은 거 있으면 꼭 해보고 시안 같은 것도 올해 처음 해보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다녀보면서 시도를 많이 해보고 있어요. 중간중간 들어오는 시안, 무대들 감사하게도 찾아주셔서 제가 막 찾는 것도 있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 오바스러울 수도 있는데 인생에서 진짜 없을 경험을 했던 순간들이었고 특히 마지막에 그 무대 같은 경우는 진짜 아직까지도 핸드폰 바탕화면을 해놓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잊지 못할 저의 약간 그 인생 모먼트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동기가 돼서 올해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4개월 정도를 이렇게 막 연속적으로 무대를 하면서 나라는 사람한테 좀 더 집중해서 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무대 이후 6개월 정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대단한 걸 하냐 하면 그것보다는 뭔가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하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고 좀 다양하게 경험해보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올해는 이렇게 하다가 마무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매년 그렇듯 또 재밌는 일이 있을 거라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찍어놨던 거의 열흘 동안 짧게 길고 짧게 찍어놨던 영상들이 올라갈 텐데 사실상 근황을 얘기하려다가 보니 어느샌가 그동안 있던 일을 주저주저 떠들어 버렸는데 이게 사람들하고 있을 때도 수다를 많이 떠는 편인데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많이 떠들게 될 줄은 몰랐네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을 보시고 저의 앞으로의 삶이 또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바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리고 요즘에 하이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이프까지 해서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럼피였습니다.